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7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자, 마침내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고 개인기로 지탱을 하고 있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실각을 했습니다. 사실상 실각입니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겠지만은 제 판단으로는 결국 이준석의 정치 생명이 마감하지 않을까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이 실각을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리셋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초반에 지지율 저하로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새로운 여권 전체를 진영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다. 그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어제 마지막에 눈물까지 쏟으면서 구명을 했고 또 음모론 배우가 있다 이런 음모론까지 제기를 했지만은 결국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냉철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당원권 정지 6개월 그리고 핵심 척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김철근 정무실장은 당원권 정지 2년. 자, 2년이면은 지금부터 2년이면은 다음 총선에 김철근은 이 공천신청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윤리위원회 어제 오후 7시에 시작을 했죠. 오늘 새벽 2시 45분까지 국회에서 8시간 동안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준석 또 김철건 나와서 직접 소명을 하고 그 이후에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죠. 4월 21일에 윤리위가 이 징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78일 만에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일단 이양희 윤리위원장 징계 결정 사유를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이하 당원 김철건을 이야기하죠. 윤리규정 4조 1항에 따라서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은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 4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규칙.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계속 논란이 되어왔죠. 이준석은 아니 사법 처리도 그러니까 경찰 수사도 안 끝나는데 어떻게 나를 징계를 하느냐 하는데 어제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서 수사와 이 윤리위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법령에 위배된 것을 따지지만은 윤리위는 윤리강령, 윤리규칙에 위배된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강조를 한 거죠. 자, 이양희 위원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 만나서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 원 상당 투자 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때 이준석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장모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럼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김철건이죠. 그런데 그것을 본인은 상관없다고 하니 이것을 이양희 위원장이 파낸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김철건을 통해서 성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을 한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양희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2013년 7월 8일에 있었다는 그 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야말로 사법적인 문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 1월 달부터 있었던 증거인멸 교사 이것만 윤리규칙에 적용을 해서 따져서 당권 정지 6개월을 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또 사법 처리가 남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죠.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대표 핵심 척건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건에게 당원권 정지 2년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단계 중에서 이 정도 되면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오늘 당장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단기간에 혼선은 좀 불가피하죠. 단기간. 일부 언론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일단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직을 6개월 동안 수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준석의 임기는 아직 1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면은 6개월, 당원권 정지 6개월 이후에 당원권이 다시 부활되면은 6개월 이후에 다시 당 대표가 다시 돼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대표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놓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일단 이 6개월 기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마 권한 대행을 맡을 겁니다. 권한 대행 체제로 가겠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장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를 할 거고 또 사법적으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것을 막 낼 가능성이 있죠. 본인은 아마 낼 겁니다. 이렇게 내면은 이게 정말 웃음꼴이 됩니다. 당 대표가 직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죠. 정지됐죠. 당 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는 그런 꼴이 되는데, 자, 그까지 아마 이준석은 갈 가능성이 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행동을 하지 못할 거라고 보지만은 이준석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뭐 다시 당대표직에 복귀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이 제소를 해서, 근데 만약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준석이 당대표로 들어가면은 그게 당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뭐 최고위원회 자체가 희화화되는 거죠. 그건 식물대표, 식물지도부입니다.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지금보다 더. 그리고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준석은 물리적으로 6개월 후에 복귀가 가능하죠. 이준석은 이것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징계위원회 소명을 윤리위원회 소명하러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울먹이면서, 정말 울먹이면서까지 이 배후설을 업무론을 제기를 했죠. 울먹이면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JTBC가 방송한 건데, 묘하게도 어제 같은 시점에 방송을 했습니다.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그 성접대 현장에 있었다는 장모 씨가 자기 아는 사람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의 뒤에는 뭐 아무개가 있다, 그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던 아무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좀 보면은 편협합니다. 좀 짜깁기 한 비슷한 그런 내용의 이 녹취록을 어제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접대의 그 당사자인 적대를 했다는 김성진의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것을 제2의 최순실 태블릿 피스 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피스를 보도를 했죠. 그래서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해서 이것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져야 될 일인데, 이준석은 일단 이것을 계속 어제 들먹였습니다. 배우가 있다. 나는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이 법적으로 뭐 또 소송도 걸고 본인이 당 대표면서 대표 자격이 정지돼 있을 뿐 대표이면서 법적으로 소송도 걸고 또 6개월 후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본인이 다 조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뭐 이준석만 그런 정치적인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친윤 그룹에서는 지금 이거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중징계입니다. 당대표가 이렇게 중징계를 받았으면은 그냥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요구를 지금 본물처럼 쏟아낼 겁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임기 초반에 당대표가 6개월 동안 공백 상태로 있는 것, 그것도 특히 윤리위 징계를 받아서 집권 여당 대표가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것,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 일단 이준석이 사퇴를 해야지,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하든지 조기 전당대회를 열든지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 이준석이 물러나라는 요구가 분불처럼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더구나 이 성상남 문제는 윤리위가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은 증거인멸조사, 이것은 윤리위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그런 요구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진 사퇴론, 일종의 용퇴론인데,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에게는 우군이 점차 없어집니다. 지금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윤리 징계까지 받았으니 이준석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당내 기반은 사실상 지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뭐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전체 115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다. 이런 이야기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들었고, 여론조사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뭐 퇴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한 51%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에 대한 퇴진론은 본물을 이룰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또 다양한 다른 방법들도 있죠. 뭐 최고위원들은 지금까지는 배현진을 비롯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준석 쪽에 있어서 최고위원들이 선제적으로 사퇴를 하고 아예 지도부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로 지도부를 선출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준석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들도 이렇게 이준석이 중징계를 받은 상황에서 계속 이준석을 옹호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도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선제적 사퇴에 의해서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고, 자진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당원 소환도 있죠. 당원 소환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보면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소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이준석을 끌어내리는 이런 시도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그전과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윤리 결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이준석을 옹호하는 이준석의 우군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 자진 사퇴 잘 하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지만은 자진 사퇴를 하도록, 아니면은 자진 사퇴가 아니고 타의에 의한 이 퇴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할 건지, 내년 6월 정기전당대회까지, 아니면은 내년 6월까지 1년짜리 당대표를 뽑는 조기전당대회를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되겠지만은, 이준석은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단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 고립무원 상태로 가 있고, 일단 오늘 그리고 그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지만, 진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의 뜻이나 뭐 친윤이 어떻게 하는 것, 이것과 상관없는 변수가 하나 있죠. 경찰 수사입니다. 경찰. 지금 김성진 씨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뭐 2차례 소환을 해서 진술을 다 듣고 증거 같은 것도 받았죠. 자, 일단 증거인멸 교사. 이것도 사법처리 대상이죠. 사법처리 대상인데, 앞으로 김성진을 또 추가 조사를 하고, 성접대 의전을 담당했다는 이 장모, 그리고 7억 원짜리 각서, 투자 유치 각서를 받았다는 장모 이사도 지금 소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7억 원짜리 각서에 대해서는, 오늘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아니, 7억 원을 투자 유치를 해주기로 했으면 그거는 표창장을 받을 일이지. 왜 투자 유치를 해준다고 각서를 썼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각서를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있지만, 그 증거인멸을 시도하려고 했던 본안, 성접대도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이 알선수재죠. 알선수재. 그러니까 접대를 해주고 그 대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아이카이스트에 방문하도록 한 대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선수재인데, 이것의 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2013년 7월과 8월에 2번의 성접대가 있었다면은 공소시효는 지났죠. 그런데 김성진 씨가 추가 진술해서 그 외에도 2016년까지 20차례 접대를 했다. 이 안에 성접대가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접대를 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니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알선수재로 그 공소시효가 안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을 사법 처리를 할 수가 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안, 접대를 받았다는 알선수재, 그리고 그것을 최근에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이 두 가지로 이준석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정황상은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13년 7월, 8월 2번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해 11월에 실제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하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준석이 알선수재를 했느냐, 다리를 놨느냐, 아니면은 김성진은 또 다른 친박 의원들에게도
로비를 한 혐의로 그 친박 의원이 이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홍문종 전 의원입니다.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가 이것을 다리를 놨느냐 이런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2013년 말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나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준석을 접대를 했다면 그러면은 그 다리를 난 쪽이 누군지 좀 이게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 부진을 싣고 여권의 체제를 완전히 새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혼선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는 뭐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초반 국정이 상당히 어렵고 또 경제 위기 이런 것도 도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체 여권의 진용을 그 짜는데 재구축하는데 리셋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판단과 생각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될 걸로 보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